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즐이라는 팀의 남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제품인데요. 6년 전인가 출시됐던 것 같은데, 그때 겨울방학이었고, 3개월 정도 100시간 일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보여드리면, 공이 모든 별을 먹을 수 있도록 벽을 설계하는 모바일 퍼즐 게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벽을 3개만 그리면 모든 별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맵을 80개 정도 만들었었습니다. 사실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당시 유명했던 퍼즐 게임들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577 다운로드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최근에 만든 제품인데요. 환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AI 챗봇입니다. 만드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 달 만에 카톡 친구 수 1만 명 찍고 당월 매출도 150만 원 찍었습니다. 저희 과정 동안 10개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에서 얻은 개발이랑 개발 외적인 시행착오와 팁들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또 이 모임에는 실력 있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어가 언어인 만큼 앱이면 앱, 웹이면 웹, 서버면 서버 척척 잘 해내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분의 스킬이 이제 창업이 아니더라도 멋진 사이드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나름 알찬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입니다.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은 만드시면 됩니다. 약간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와, 이거 만들면 대박이다. 그런 게 있으시면 그냥 만들면 됩니다. 저도 한 절반 정도의 프로젝트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를 키웠어서 고양이 커머스를 만들었었고, 이제 그 반려동물 SNS도 만들었었고, 게임을 좋아할 때 게임을 만들었었고, 학교 다닐 때 학교 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부 폭망했어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게 하나가 딱 성과가 있었는데요. 각종 번역기들의 결과를 비교해주는 앱이었습니다. 이거는 오가닉하게 3만 다운까지 찍었고 MAU로 치면 1만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잘 됐을까를 오랫동안 분석을 했었는데요. 정답은 서비스 이름에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 이름은 세 가지 번역기 비교하다라는 서비스인데요. 부제로 팝하고 카카오를 달아뒀습니다. 실제로 세 가지 번역기 중에 하나가 팝하고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운이 좋게 검색 엔진에 잡혀서 팝하고를 검색하면은 두 번째 제 서비스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검색창에 가나다라 마바사 A, B, C, D, E, F, G를 다 쳐봤고, 그래서 자동 완성이 되는 이제 두 가지 아이템을 찾았고, 이제 그걸 실행했더니 둘 다 잘 됐습니다. 첫 번째는 수를 검색해서 나왔던 수익률 계산기였습니다. 이거는 월에 50만 원 정도 벌 때 매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B랑 I를 검색해서 나왔던 빌보드라는 키워드에 플레이어를 붙여서 빌보드 플레이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13만 다운로드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이디어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들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더 성공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제가 한 서비스들이 엄청난 성공은 아니지만 나름의 힌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으면은 만들면 되겠죠? 인정하기 싫지만 얘네가 초기엔 이런 건 진짜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개발 방법론 같은 걸 소개해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이 레벨에서는 AI가 정말 잘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대신 프롬프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방식으로 아이템을 찾으시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사한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제품을 사진처럼 그냥 그대로 베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베껴줘라고 베끼면은 한 이런 정도의 제품을 넣으면은 약간 애니콜 정도의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훨씬 가볍고 훨씬 쿨해졌죠. 일단 그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왜냐면 어찌됐건 이렇게 사용자가 생기게 되면은 이 유저의 행동이든 아니면 그런 뭐 브랜딩이든 저절로 갤럭시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약간 문제가 잘 안 찾아지신다고 하면은 따라 만들려는 제품의 리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해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까지 만들었으면은 이제 팔아야 될 차례입니다. 마케팅은 제가 잘하는 영역은 아니긴 한데요.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도 개발자로서 해볼 수 있었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소개드렸던 수익률 계산기 사례인데요. 물론 당시에 수익률 계산기라는 서비스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만들기도 너무 쉬웠고요. 근데 하나 없었던 게 이름이 딱 수익률 계산기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앱의 이름을 수익률 계산기라고 지었습니다. 검색어가 수익률 계산기였고 앱의 이름도 수익률 계산기로 지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는 검색 엔진이 매우 단순해가지고 동일한 걸 일치하는 키워드를 먼저 상단에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들도 이제 기능이 비슷하다 싶으면은 이름이 일치하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 덕분에 이제 해당 검색어에서 1등을 탈환하고 이제 5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을 만들게 된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빌보드 플레이어로이랑 비슷한데요. 조금 달랐던 거는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요. 이걸 빨리 당기고자 광고를 태웠고요. 왜냐하면은 그 다운로드 수가 높으면은 또 플레이스토어 검색 엔진을 상단에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 안 때리고 인도네시아나 태국, 약간 아니면 인도 그런 광고 단가가 싼 데에 광고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1만 다운로드를 찍고 딱 그날 광고를 멈췄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검색 엔진의 선택을 받고 1등을 찍으면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에서도 오가닉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솔직히 마케팅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너무 어렵고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품 중에 출시하자마자 잘 된 서비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가 있긴 했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어느 정도 고정적인 소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결국 서비스가 좋으면 몇 년이 걸려도 성공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소개드렸던 번역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출시한 지 1년 후에 터져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많이 사이드 프로젝트 해보셨을 텐데 그때 잘 안 됐던 게 어쩌면은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서버비가 막 20만 원, 3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를 1년씩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그래서 서버를 끄게 되는데 그런 팁들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요즘은 이런 서버리스 제품들이 잘 돼 있어서 사실 큰 비용 걱정은 없긴 하실 겁니다. 어, 여긴 일단은 그 수파베이스랑 파이어베이스랑 업스테이시는 일단 그 DB 영역인 것 같고 버셀이 좀 그래도 백엔드나 프론트엔드를 호스팅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추가로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구글 클라우드 런이라는 걸 쓰시면은 람다 같이 좀 개발자로서 자존심 안 상하는 사스를 쓰고서도 도커로 멋지게 말아서 호스팅을 함에도 불구하고 월에 한 몇천 원 수준으로 서버를 돌릴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해치한 방법을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일단 방금 소개드렸던 빌보드 플레이어에 관한 내용인데요. 빌보드 플레이어는 뭐 글로벌 서비스기도 하고 사용자도 꽤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버비가 많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의 서버 비용은 0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결국 일주일에 한 번 빌보드를 크롤링하고 그 결과를 쏴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서비스죠. 저는 당시에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GitHub 액션으로 크론잡을 걸어서 크롤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퍼블릭 리포에서 GitHub 액션은 매우 높은 임계치를 가지고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크롤링 결과를 퍼블릭 리포에 그대로 커밋을 했습니다. 제이슨 파일로 커밋을 했습니다. 깃허브에 이미지를 올려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실 텐데 깃허브 친절하게도 이런 라우 파일 올리면은 호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이슨을 올리면 밑에 라우 파일을 호스팅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라우드에 서출하면 이제 제대로 된 이런 API 엔드포인트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론상 MAU가 1조가 넘어도 서버비는 0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번역기 앱이 있었는데요. 번역 API는 아무래도 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엄청 비싸지도 않지만 당시에 적은 비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좀 아끼고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었는데 최종으로 선택한 거는 앱 내부에 보이지 않게 0픽셀로 웹뷰를 3개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팝하고 웹뷰를 띄웠고 구글 웹뷰를 띄웠고 이제 카카오 웹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아무래도 리액트 네이티브 해보신 분 아실 텐데 정말 쉽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인젝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러니까 사용자가 번역을 요청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웹뷰에 인젝션해서 이제 이 번역에 인풋을 넣고 이제 아웃풋이 나오면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인젝트해서 답변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이것도 서버비가 아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도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요즘 LLM 서비스들 많이 만드실 텐데요. 토큰비가 장난 아니긴 합니다. 이건 약간 좀 음지의 이야기라 보실 수 있긴 한데 저는 안 해봤는데 저는 물론 해보진 않았는데 번역 쪽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과 일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고 또 기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마음이 맞는 누군가랑 같은 꿈을 바라보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약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성과의 교제보다도 더 큰 행복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잘 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게 될 제품이 조금이라도 성공에 가까워지기 바라면서 이 발표를 준비했고요. 꼭 만약에 잘 된다면 팀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팀이고요. 저희는 환자분들만 바라봅니다. 저희의 꿈은 환자분들이 정말 가치를 느끼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요. 네. 또, 어, 저희 서비스는 뭐 전부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 혹시나 이런 저희 비전에 공감하신다면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래 링크로 커피책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음, 궁금한 점이 네. 개발하는 앱들의 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비즈니스 궁금한데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음, 어,
대부분 광고였습니다. 광고였고, 어, 빌보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되게 뭐 괜찮았던, 그냥 사업적으로 봤을 때 괜찮았던 게, 결국에는 이런 저희가 광고를 지출하기도 하고, 광고비를 벌어들이기도 하는데, 광고가 싼데 지출해서, 거기서 몸집을 키워서, 광고가 비싼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런 데서 광고를 땡기면은, 되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때 성함이랑 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기획스랩에서 콘텐츠 만드는 조민입니다. 너무 지치는 발표 잘 들었고 정말 흥미롭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대표님 생각이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LLM 가지고 뭔가 수익화나 아이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지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열린 질문이긴 한데 먼저 또 고민해 보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LLM이라고 해서 뭐 그냥 창업가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결국에는 LLM을 당연히 창업자로서 개발자로서 어, 그 많이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미리 알아두면 좋고 그걸 안 상태에서 고객들을 만나고 불편함들을 관찰하면은 저절로 좋은 아이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리고 또 요즘 그냥 약간 VC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어 버티컬 에이전트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버티컬 에이전트를 만들 거면 그냥 직업을 하나 정하고 그 직업을 없애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키워드를 차린 걸 보여주셨는데 혹시 뭐 수익률 계산이라든지 빌보드 차트 그 선택하게 된 의사 좀 뭐가 있었어요. 좋아서 하시는 건지. 일단 키워드를 쳐보시면 아실 텐데 할 수 있는 게 뽑아보면 1000개도 넘고 거의 10,000개도 넘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일단 빨리 만들 수 있는 서비스여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현재 1등인 앱이 뭔지를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1등 앱이 뭔지 보고 내가 그거를 정말 쉽게 탈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그런 어, 이런 서비스, 그 수익률 계산기는 당시 1등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픽 가지고 이거 실제 들어가 보시면은 한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저는 올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정상영이라고 하고요. 우선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앞서 보여주신 수익률 계산기나 빌보드 플레이어와는 다르게 지금 하시고 계신 커슬리라는 프로덕트는 조금 더 고객 지향적이고 그리고 좀 유저의 접점에서 조금 고려를 해야 하는 프로덕트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앞선 그 두 개의 프로덕트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슬리티 실제로 지금 고객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가 조금 어, 고객을 만나는 게 정말 한 게 맞고요. 일단 저희의 고객은 네이버의 환우 카페가
정말 많아요. 거의 1000개가 넘고 하루에도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헌업 카페에 가입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병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치의쌤은 누구고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가입 인사를 쓰고 댓글을 3개 달고 3일을 기다리면은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긴 과정을 거쳐서 질문 남겼는데 막상 달리는 댓글이 힘내세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질문들이 달려요. 그래서 저희의 고객들은 일단 거기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방법은, 목표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지표는 이탈이고요. 이탈이라는 지표를 잡고 있고, 고객 관점에서 2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이탈에 대해서 질문을 잘 뽑아야겠죠. 그래서 90일 동안 안 돌아오면 이탈한 유저로 간주하고 그분들한테 폼을 쫙 뿌립니다. 전화번호로 뭐 이메일로 뿌려줘도 좋고 그냥 푸시로 뿌리셔도 좋고 그래서 푸시를 쫙 뿌린 다음에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고 물어보는 게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들어오셨었냐? 그때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들어오셨었냐를 물어보고 그 문제가 여전히 유효하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효하다면 왜 안 쓰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는 왜 쓰는지, 그 서비스 결제했는지,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결국에 AI 서비스는 답변 품질이 거의 모든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인터뷰를 굳이 엄청 많이 하지 않아도 사용자들이 되게 많은 그런 단순히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그런 말들을 AI한테 남기거든요. 그런 것들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뭐, 어떤 답변에서 이탈했는지, 그리고, 어, 어쨌든 에이전트는 논리지 베이스랑 프롬프트 2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떤 프롬프트에서 나갔는지, 어떤 논리지 베이스를 사용할 때 나갔는지, 그런 걸 좀 분석하다 보면 고객을 좀 알아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휴학생인 김태수입니다. 여러 가지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여러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퍼즐리 웹사이트를 보니까 러버블리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앱빌더 같은 것들을 실제 프로젝트에서 활용을 하는 편인지 아니면 이런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에 주로 활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해왔는데 이런 앱 빌더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바이브 코딩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인데, 일단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제가 그냥 제 코파운더한테 당신이 직접 만드시라고 그 럼블을 추천드린 거고요. 저는 실제로는 그래도 정성을 담아서 한 줄 한 줄을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내부 툴 같은 경우는 그냥 딸깍으로 하는 것 같고 내부 툴이 아닌 경우는 사실 저희는 엄청 UI가 복잡하거나 뭐 DB 구조가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서 좀 장인 정신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앱에도 이렇게 빌더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랜딩 페이지로 보여주는 부분에 그냥 어, 그냥 틀 잡는 거에 주로 활용하시는지 아니면 실제 유저들이 사용을 하는 부분에도 앱 빌더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 되게 그냥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텐데 클로드 코드나 커서로 진짜 앱 만들어서면은 잘 만들어 주잖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근데 저는 해본 적 없어요. 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